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탄력성 문제 푸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기억하실 건 수나 기억하세요. 수요랑 나오면 나누기다. 자, 이제 1번 경기 변동 내용을 보실 텐데요. 경기 변동을 경기 순환이라고도 했었죠. 틀린 것을 고르랍니다. 1번에 경기 변동은 순환적 경기 변동이 있대요. 얘를 주기적 변동이라고 했던 게 기억나시면 되죠. 저점을 때리고 회복돼서 상향시장, 정점 때리고 후퇴돼서 하향시장, 다시 저점, 회복시장 이렇게 주기적 변동이라고도 했어요. 그 다음 추세적 변동은 중장기적 변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이 개발, 재개발됨에 따라서 약 5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건축 경기가 되살아나는 것, 반복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계절적 변동은 계절에 한 번씩 반복되는 것, 1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것. 그래서 대학가의 방학 때가 되면 공실률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런 내용들, 계절적 변동이었습니다. 그 다음 무작위적 변동이 중요했었는데 얘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한 변동이었어요.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번 주 로또 복권이 몇 번이 당첨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자기적으로 뽑으니까 무자기적으로 뽑으니까 무자기적으로 뽑으니까 예측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한 변동, 지진, 홍수, 그리고 정책 변화가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우리는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비주기적 변동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주기적 변동에 비주기적 변동이 한데 어우러져서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더라. 그래서 규칙, 불규칙,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번.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의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이다. 5. 3번. 일반 경기와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일정한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고 나왔네요. 불규칙, 불안정. 만약에 이게 규칙적이고 명확하면 그 누구도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 안 봐요. 저점일 때 사서 명확히 보이는 정점에서 팔면 되니까. 근데 명확한 저점이 안 보이고 명확한 정점이 안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규칙적이고 명확한 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 경기 국면도 일반 경기 국면처럼 회복, 호황, 후퇴, 불황 등 4개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특수한 국면, 안정시장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 호황을 우리는 상향시장이라고 얘기했고 불황을 하향시장이라고도 했었죠. 그 다음,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였는데 그때 부동산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었네요. 그게 건축량이고 거래량이고 가격 변동이었죠. 건축이 많이 되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가격 변동이 생긴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 면적과 미분양 물량은 부동산 경기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3대 중요 측정 지표 기억하세요.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이었죠.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되고 부동산 특성에서 우리가 공부하셨던 것, 부동성의 특성 때문에 지역별, 지역 간 다 차이가 발생했었죠. 지역에 국한되는 현상.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 시장별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 주거용 부동산에 주택 건축 경기는 좋은데 상공은 나쁠 수도 있고 상주는 나쁜데 공업용만 더 많이 지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 5. 2번. 건축 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건축량 부분에선 세 가지가 있었죠.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서 완공한다. 선행하고 동행하고 후행한다. 이렇게 따라가 주시면 돼요. 네. 5. 3번.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 반복적으로 순환한다. 아까 보셨던 1번 문제와 답도 3번으로 똑같네요. 똑같은 지문이죠, 사실은. 규칙적, 반복적 순환 X네요. 3번이 답. 4번.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 직전에 거래된 거래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거래사 가격에 상한가가 되는지 하한가가 되는지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었죠. 한번 풀어볼까요?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여러분? 가격 상승은 오로지 초과 수요에 의해서 발생하죠. 초과 수요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에선 누가 힘이 세다? 공급자가 힘이 세죠. 그래서 매도인 중시 경향을 띈다. 그 다음 가격이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전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들의 하한까지 상한가가 아니겠죠. 그 다음 후퇴와 하향시장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가격 하락, 초과 공급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시장에서 누가 힘이 세다? 서로 팔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에선 수요자가 힘이 세죠. 매수인 중시 경향을 띠더라.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가격 쫙 긋고 밑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기존 가격이 제일 높겠죠. 상한가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푸실 수 있겠죠? 그 다음 5번.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에 임대용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부동산 경기 하강 국면이 장기화가 되면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나가는 경우의 수가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5조. 그 다음 3번. 경기 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에서 순환적 변동, 주기적 변동이라고 했었죠. 걔를 비롯한 계절적, 장기적 변동을 추세적 변동, 무자기적 변동 등이 나타난다. 5조. 2번. 무자기적 변동이란 왜 예측할 수 없죠? 무자기적으로 뽑으니까.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 변동 맞는데 예기치 못한 사태에 지진 홍수, 어떤 지역에 지진이 났어요. 그럼 새롭게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 경기가 변하겠죠. 그 다음 정책 변화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정책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더라. 그래서 비순환적 경기 변동이 맞습니다. 3번.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진대요. 얘는 계절에 한 번씩 반복되죠. 계절적 변동에 속하더라. 4번.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 가격은 상한가가 된다 돼 있는데 아까 보셨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화살표를 위로 올려보시면 돼요. 그럼 기존 가격이 제일 낮겠죠. 상한가가 아니라 하한가가 된다. 그래서 경기 변동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함정으로 정말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5번. 상향시장에서는 장사가 잘 되고 잘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량이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훨씬 쉬웠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